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쌤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면 바로 요양원 가야 하는 건가요?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이름부터가 왠지 무겁게 느껴져서 신청하는 순간 큰 결정을 해야 할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시설에 들어가라는 통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을 미리 확인해 두는 절차입니다. 며칠 전 78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 외출이 줄어들었는데도 나는 아직 괜찮다며 등급 신청을 계속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집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칠 뻔한 일을 겪고 나서야 신청을 하셨는데 방문 조사 결과 3등급이 나왔고 주 2, 3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할 걸 하시며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82세 어르신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이분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도 가족에게 부담 줄까봐 아무 지원도 받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한 뒤 4등급 판정을 받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었고 낮 동안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가족들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본인도 집에만 계실 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이쯤에서 장기요양 등급이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 드릴게요. 장기요양 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여기에 등급 외로 인지지원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평가는 병명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 신청 못한다거나 치매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자 식사나 세면이 어려운지, 약을 챙겨 드실 수 있는지, 인지 상태는 어떤지 이런 종합적인 생활 능력을 봅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하시는 게 등급 받으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걱정인데 장기요양 서비스는 재가 서비스, 그러니까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몸이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너무 늦기 전에 신청부터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조사가 나오면 잘 보이려고 무리해서 혼자 다 하시기보다는 평소 생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급이 나오면 그 결과를 놓고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지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활용 방법도 다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이 큰 도움이 되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낮 동안 보호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한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되지만 어디까지나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반대로 절대로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직 참을 만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는 것, 주변에서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는 말만 듣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또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상태 변화가 있으면 재신청이나 등급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등급 받으면 기초연금이나 다른 혜택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번 받으면 평생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일정 기간마다 재판정을 받게 되고 상태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점도 미리 알고 계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장기요양 등급은 미리 준비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지고 집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신청 자체가 큰 결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찾기 쉽도록 구독이나 좋아요 한번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 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